자, 3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라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3월에 정기 주총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까지 정말 한꺼번에 열립니다. 예. 자, 우리나라 상장사들 중 거의 대부분이 12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까 3월에 주주총회가 몰려있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되는 이 3월에는 개인 투자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주주총회 관련한 준비뿐만 아닙니다. 예, 생각할 게 몇 개 더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정기 주총 시즌을 앞두고요. 지금 가장 바쁜 분들 중에, 가장 바쁜 직업 중에 하나는 회계법인과 회계사분들, 그리고 세무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장사 2,600여 개 상장사 중 2,267곳, 거의 85%에 이르는 상장사들이 12월 결산 법인이고 3월에 주주총회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바쁩니다. 어제 이거 생각하지도 않고 아는 회계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업무 때문에 전화를 하긴 했죠.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거의 숨을 못 쉬세요. 일에 치여가지고 나 죽겠어요. 이런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정말 3월에는 힘든 시기이시기도 한데 그 이유가 바로 주총 시즌이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고서, 회계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주주총회,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 3월 12일 진양그룹 관련한 회사들의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해서 주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됩니다. 자, 정기 주총 일정은요, 한국예탁원에 가시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월 다음 주, 몇 건 없습니다. 좀 많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수목, 여긴 진짜 거의 폭탄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주총이 몰려 있고, 이 시기를 이제 주총데이라고도 부르죠. 보통 마지막 주 목요일, 그리고 그 전주 목요일 또는 수목이 주총데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주총 시즌 때 뭔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도가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배당 기준일이 변경된 회사들이 600여 곳에 이르러요. 12월 결산법인이 2,200곳이 넘는데 600곳 이상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거의 30%에 이르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3분의 1에 이르는 상장사 12월 결산법인들이 배당 기준일 관련해서 정관을 변경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작년에 금융위에서 배당 성진화 정책을 유도하면서 배당 기준일을, 전에는 12월 결산법인이다 그러면 12월 말에 배당락 해가지고 권리 확정됐어요 이렇게 했지만, 그 문제가 뭐냐? 저 때는 배당금을 알 수가 없잖아요. 주주총회 때 의결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회사에서 우리 배당금 얼마예요? 이렇게 공지를 해줘야지만 배당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12월 말에는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좀 구태스러운 제도였거든요. 하지만 배당 성진화 정책을 유도하면서 배당 기준일을 배당이 확정된 후로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주총 이후에 배당 기준일이 설정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배당금이 확정되면 주총 전에 안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관련해 가지고는요, 작년 공시에 보시게 되면은
기타 경영 관련한 사항, 예, 자율 공시 해가지고요. 배당 기준일 변경 안내. 이러한 부분이 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러한 공시가 작년에 있었다. 그러면 예, 배당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는 정관 변경이 있었던 것이고 올해 이것을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한 회사 예, 한 번 정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제 공시 몇 개를 좀 뒤적뒤적 봐야 돼요. 작년 12월 8일자 기타 경영사항 공시, 자율공시, 배당 기준일 변경 안내에 관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그해 3월에, 예, 작년 3월에 정기주총에서 배당 기준일 변경에 관한 정관 개정을 했고, 배당 기준일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예, 이거 주총보다는 간단합니다. 이사회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배당 기준일을 언제로 합시다. 땅땅땅 하면 끝이에요. 주총은, 여러분들 모이세요. 주주님들 제발 좀 모이세요. 이렇게 거대하게 해야지만 가능한 거지만, 예,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간단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변경 후에는 기준일을 정하면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한다라고 예, 요 공시에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31일에 배당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 배당 기준일을 2월 28일로 하기로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어요. 예. 즉, 배당금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예, 안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회사들이 예, 뭐 600곳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투자한 회사들 나 배당 받을 수 있을까? 연말에 배당 낙일 있었을 테니까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닐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연말이 아니고 정말 생뚱맞은 시기. 나 이거, 얘 왜 이래? 월말에서 빠졌나? 괜히 생뚱맞게 빠진다. 그러면 배당 기준일이 그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의 투자한 회사, 예, 주총 전에 한번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소액 주주의 힘을 보여주시자. 별이 5개, 별 5개 찍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기 주총은요,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개인 투자자, 힘도 없는데 뭐 힘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우리, 대선, 총선, 예? 여러분들의 어떤 의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의중을 정치권에 피력하기 위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기 주총도 예, 그 안에서 주주들의 투표가 있고 이 주주들의 투표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경영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포기했다? 그럼 경영진들이나 혹은 오너들이 볼 땐, 야, 소액주주,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쟤네들은 관심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자투표도 안 합니다. 주총 참여도 더더욱 안 하시겠죠.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래 놓고는 한국 증시에서 기업들이 소액주주 무시한다. 역시 미국이 짱이야. 일본이 짱. 이런 얘기만 해요. 저는 이게 얄미운 게, 예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투표 안 해. 그러놓고는 정치인들 문제가 있네. 정치가 개떡이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투표도 안 해요. 예? 자기가 투표를 하면 자신의 의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하고 흉본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주주의 힘을 보여주지도 않고 예, 작은 힘이지만 그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예,
뭐 한국 증시에서 소액주주가 무시받고 있다 이런 거는 참으로 얄미운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소액주주 운동하신 분들 많아요. 예, 이분들 예전에 뭐 10여 년 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예, 주주총회장에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멱살 끌려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들려서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어렵게 투쟁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덕분에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도 반영되고 뭐 정책이 반영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참 너무했어. 할 말 많습니다, 사실. 아유, 언제였어? 7년 전, 8년 전이었어. 소액주주 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얘기 안 할란다. 그 업보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나마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자주주 투표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시행할 수 있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투표 대주주하고 경영진이 보고 아니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표가 이렇게 많지? 이런 게 느껴질 수 있게 전자투표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회사에 소액주주 운동이 있다. 그러면 한번 그분들의 의견 들어보시고 이거 좀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는데? 그냥 뭐 힘 실어주시고 그런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한국 증시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게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주총 시즌에서 조금이나마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뭐 맨날 뭐 미국 주식이 뭐 개인 투자자 신경 써주네, 한국은 아니네 그러지 말고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 소중한 주주총회 투표 하나하나가 그걸 바꿔갑니다. 자, 3월 주총 시즌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그 전주가 되면 주총데이가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 주와 그 전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요즘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수백여 개의 상장사들이 일순간에 주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뉴스들 많이 쏟아질 거예요. 여기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여러 종목에 투자했다? 근데 주주총회가 한날에 몰렸다? 그러면 몸이 2개여도 못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전자 주주총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자주총, 전자투표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경영진들이나 이사회에 한번 피력을 해보십시오. 이게 작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예전에 같으면 우리 대주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찬성표 100% 나왔어요 라고 그런 식이었다면 만약에 개인 투자자 힘들이 뭐였다? 대주주께서 90% 나오고 반대표가 10% 나왔다?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뭔가 좀 찝찝하겠죠. 그분들이 이겼긴 하지만 찝찝할 거예요. 그런데 요 비율이 점점 늘어서 60대 40이 됐다? 그럼 이거 긴장합니다. 소액주주분들한테 뭔가 잘 보이고 싶은 주주 친화 정책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길이 하나하나 주식시장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 너무 오랫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했어요. 너무 했어.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할 말 많아? 너무 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전자주총 관련한 부분 확인하시고 그리고 배당 기준일 변경된 회사 많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근데 어디서 확인해요? 다트 있죠. 전자공시 시스템.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배당 기준일은 혹시 변경됐다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